중앙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엇갈린 방향으로 금요일장 혼조 마감했습니다. 엇갈린 방향성 속에서 지표도 다소 엇갈렸고요. 유가는 상승 출발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지수의 상승폭도 재차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마감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34%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 나스닥 지수만이 0.18% 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거해 보겠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들 대체적으로 많이 좀 쏟아졌습니다. 흐름들도 다채로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글로벌 경제가 주목을 했었던 4분기 GDP 성장률, 이 수정치가 잠정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0.4% 그리고 잠정치였던 0.7%를 모두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체적으로 지표 좋았는데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0.3%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91.7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지출, 개인 소득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는 목소리도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또 연준 고위 인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파웰 인사는 이날 외국의 경제 악화,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추게 됐습니다. 이날 지표 호조에 따라서 달러는 소폭 강세를 띄었고요. 금값과 채권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이날 유가가 재차 장중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이 같은 영향을 받았고요. 지수 역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하락 전환,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4% 밀리면서 16,640선을 하회했고요. 다만 주간 단위로는 다우존스 지수 1.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섹터 내에서 업종별 희비가 다소 엇갈렸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반영되면서 에너지 그리고 자본재 섹터에 대해서는 대형주들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바이오 그리고 IT 종목까지 성장주들은 대체적으로 조정받는 양상 이어지면서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 역시 유가 영향 받으면서 장 후반 들어서는 탄력이 떨어졌고요. 0.2% 내리면서 1950선을 재차 하회했습니다. 이날 1948포인트 선 금요일장 종가되겠고요. 주간 단위로는 S&P 500 지수 1.91%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후반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지수 계속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래도 상승권 유지하면서 0.18% 오른 4,590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3대 지수 금요일장선 다소 엇갈렸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대체적으로 지표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호재를 보인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제 지표 호재로 인해서 오히려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며 증시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은 이 지난달 소비 지출 지표와 물가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consumer spending inflation data keep rate hikes on tabl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이날 함께 발표됐던 지표가 바로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14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12월 기록인 0.7% 증가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역시 1.5%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가 개선되면서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마이어 샤리프 SG 아메리카증권 전략가 역시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연준이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주요 소식 외신 통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희망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했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0개 종목은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이날 금융주 그리고 제조업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날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일제히 내렸고요. 반면에 듀폰과 골드만삭스그룹, 보잉과 JP 모건체이스는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 종목들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코카콜라와 월마트 모두 2% 이상의 하락률이었고요. IT도 좋지 못했습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였고요. 반면에 IT 내에서 애플과 인텔은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듀퐁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힙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재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는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재 섹터와 IT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두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주 두 종목을 보시겠는데요. JC펜입니다. 4분기 동일 점포 매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개선된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 주가 장 초반에는 급등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4.71% 계속해서 고점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9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실적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 바이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4분기 매출이 33.1% 전년 동기보다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익 역시 급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두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고점에서 마감이 됐고요. 9.85% 급등한 173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실적주 소식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소식 외신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무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도 실적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JC펜이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CNBC 통계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JCPenney's quarterly sales rise due to higher home Sephora sal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JCPenney는 지난해 4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3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3센트보다 개선된 순이익이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2.5%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39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에 대해서 지난 홀리데이 시즌 때 JCPenney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인 세포라의 매출이 늘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핸드백과 신발, 가정용품 판매 등 전반적인 품목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JCPenney는 올해 동일 점포 매출 역시 3%에서 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호하게 전망을 했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최근 노드스트롬과 같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경쟁 소매업체들과도 매우 비교되는 훌륭한 실적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JCPenney의 주가는 14.7% 폭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무리 상황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젠커 전해드립니다. 네, 그전에 마감이 됐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유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고요. 광산주와 에너지주 급등 양상 보여줬습니다. 주요국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4%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2% 가까운 상승률. 프랑스 까크 지수는 1.56% 오르며 4,3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34달러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역시나 공급 과잉 우려 끝까지 반영이 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32달러 78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국제 유가는 3%가량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에 따라 소폭 내렸고요. 온스당 1,222달러 40센트의 거래 마감치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금 가격은 0.8%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 3달러 55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0.6% 추가 상승 이어갔고요.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3.6%의 상승, BDI 발틱 운임 지수 2포인트 추가 오르면서 327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1,238원 2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요일장의 달러 흐름은 지표 호조에 따라 강세를 띄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내린 1.7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글로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일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음향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토마토 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